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11월 27일 오전 8시 30분에 맞춰서 나갈 방송을 제가 일요일날 저녁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라이브로 한다고 말만 해놓고 계속 이렇게 녹화 찍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제가 정신 차리는 대로 다시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달에 사실은 주식시장 많이 올랐잖아요. 굉장히 위기에 있어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꼬꾸라질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10년짜리 금리 쪽에서 약간 안도가 생기면서 그 이후에 데이터들이 잘 나오면서 결국은 정책 금리, 페드의 금리가 이제 많이 안 올릴 것 같아, 거의 끝난 것 같아,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돼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제가 저번 이 시간에 옌원 좀 사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 말 끝나자마자 바로 샀으면 한 860원? 뭐 비싸도 50원대는 못 샀는데 865원 이 정도에 살 수 있었는데, 제가 좀 게으르고 놀다가 목요일 날 돼서 샀습니다. 목요일 날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가지고 제가 목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CME에서 옌 달러 퓨처스 하나 사고, 그리고 KRX에서 우리 많이 하는 원 달러 퓨처스 9계약, 사실 이게 정확하면 8.3개쯤 되는데요. 8개 안 사고 그냥 제가 9개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86775에 사고 1290.60에 샀는데, 이거 계산해 보니까 제가 874.38에 산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1290원을 요걸로 나누면 되는데, 이거 나누기 전에 이게 달러엔을 거꾸로 한 거니까 1 나누기 이거 하고 그리고 100만 배를 곱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럼 874.38이 나오거든요. 제 브레이크이븐이. 제가 이게 872원 정도일 때 산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더 높냐면, 이게 지금 JYZ23이잖아요. 이건 되게 쉽습니다. Japanese yen, Z는 12월물이란 뜻이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HMUZ 3월, 6월, 9월, 12월물이거든요. 그래서 Z면은 12월물이에요. 그래서 2023년 12월물 제피니즈 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란 뜻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 KRX에서 하는 건데 175TC, 이거 왜 이렇게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의 12월물이고 요것도 12월물이에요. 요거 지금 JY 이거는 369, 12만 있고, 요거는 월별로 하니까 12월물이어서 둘 다 12월 18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1월 23일 날 제가 했는데 12월 18일 날 만기니까 거의 한 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한 달 남은 거니까 이게 옌원 이자율 차이가 한 3% 조금 더 나니까 뭐 계산해 보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면 3%는 무조건 항상 연율로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브레이크이븐이 더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872 정도에 산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제 금요일 날 종가로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달러 옌 쪽에서는 한 100만 원 정도 손해 보고, 달러 원 정도는 120만 원 정도 이익 봐서 약 한 2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포지션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이게 노셔널로 보면은 옌으로 1250만 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달러로 한 8만 한 3천 불 정도 되는 거니까 포지션이 크지 않으니까 뭐 움직임도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8만 3천 불쯤 되냐, 그리고 왜 옌이 1250만 옌인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그 인덱스를 만들 때 그때 아마 달러 옌이 125쯤 됐겠죠. 그랬으니까 한 10만 달러 만들려고 했는데 달러 옌이 150까지 약세가 되니까, 예나가 약세가 됐으니까 로셔날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8만 3천 불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우리나라 주식 4계약 갖고 있던 거는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고 한 1천만 원 정도 벌었고, 본드는 106이었던 게 지금 딱 110에 끝나서 딱 2천만 원 벌어서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운 좋게 돈은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관련돼서는 우선 CME의 페드워치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차트로 매일 보는, 제가 많이 보는 차트들, 그런 거 한번 쭉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거 페드워치인데요. 이게 지금 페드워치 여러분들도 잘 보시겠지만 요 위에 있는 거 쭉 눌러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2월 겁니다. 12월에 동결할 가능성이 95.5고, 아직도 좀 올린다고 보는 사람이 있네요. 4.5% 정도가 올린다. 그러니까 동결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을 보면은 오히려 1월 달에 올릴 가능성이 아까보다 좀 늘었잖아요. 한 12% 정도로. 그래서 1월 달에 오히려 더 올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3월 달에 보면은 이제 확실히 내리는 쪽도 생각하고 있고 올리는 쪽도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내릴 확률도 한 21%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5월 달을 보면 이제부터는 확실히 이제 요거하고 요거가 거의 절반이니까 5월 달에는 한 절반 정도 확률로 금리를 25bp 인하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시장은. 그리고 6월 달을 보면 이제 확실히 거의 확실하게 내리는 쪽, 그러니까 안 내리고 계속 있는 확률이 30%가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 달 정도면 이제 확실히 내리는 것 같고, 그래서 금년 말을 가면 중간값이 4.5 아니면 4.75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100bp 또는 75bp 정도 내릴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많이 안정됐죠. 그래서 그동안 시장이 좀 안정된 거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데이터가 잘 나와서 그렇게 된 거지만 어쨌든 이제 페드가 더 이상은 정책 금리를 올릴 것 같지 않으니까 시장이 뭐 하나씩 정리가 되는 게 좋잖아요. 정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일단 금리는 안 올릴 거야. 이 정도 가니까 그 다음에 뭐 경기 침체가 오고 어쩌고 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페드가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멈추는 거 관련돼서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음이 그쪽으로 좀 편해지니까 이제 시장에 보는 눈들도 약간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몇 개만 한번 보시면요. 차트 이거부터 한번 보시죠. 우선 유가. 유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제 경험으로는 유가는 공급 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는 항상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뭐 제가 대강 맞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여기 오른 거 있죠. 이게 작년 얘기고 이게 올해 얘기인데 이때 많이 올랐잖아요. 좀 짧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96불까지 오르고 10월 초에 뭐 이러고 난리가 났을 때 이게 다 공급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공급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결국 유가는 그거는 무섭지 않다. 유가가 제일 무서운 거는 수요 쪽에서 문제가 생겨야지 공급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항상 별로 무섭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쪽에서 유가 기름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 이제는 페드가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는 이 순간에는 사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유가가 오르더라도 그 오르는 이유가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쪽으로 가고 또 중국이 살아나서 오른다면 괜찮은 것 같고 또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오펙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쉽게 잘 올라가지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히는 데는 유가가 하나의 문제였는데 그런 게 잡히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빅스도 한번 보시죠. 빅스가 지금 13.85거든요. 굉장히 낮은 레벨입니다. 이거 제가 길게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거의 2년치인데요. 22년 초부터 보면은 이게 이렇게 거의 바닥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주식시장이 그렇게 많이 움직일 것 같지 않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연말을 앞두고 이런 시점에서 주식이 폭락은 할 것 같지는 않다. 오를지 내릴지는 잘 모르지만 한 달짜리를 한번 보면요. 이런 식이에요. 픽스가 2레벨에 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16 정도가 되면은 그 데일리 종가로 1% 정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16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거의 굉장히 안정되게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보는 차트들은 이런 겁니다. 제가 제 관심 목록에 놓고 보고 있는 거는 이건데요. 코스피인데요. 한 달짜리로 보면 한 달 여기 2300 밑에까지 갔다가 지금 2500까지 왔으니까 한 200포인트 올라왔죠. 석 달로 보시면 여기까지 갔던 게 지금 올라온 거고요. 그 전에 이런 레벨이 있고 1년으로 보시면 이 정도 레벨이고 5년으로 보시면 이 정도 레벨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잘 못 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건 다행이지만 이건 사실 미국이 올라와서 따라온 것인데 사실은 뭐 S&P 보면 알겠지만 이게 사실은 거의 많이 못 올라왔거든요. 작년에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뭐 여기서부터 생각해봐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많이 못 올라왔어요. 이 바닥에서 올라온 것도 해도 바닥에서 이만큼밖에 못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코스피 200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선물로 봐도 마찬가지인데 선물로 한번 볼까요? 선물로 봐도 지금 한 달짜리로 보면은 지금 335. 저번에 여기가 처음에 그 공매도 어쩌고 나왔을 때 그때 올랐던 레벨이 여기 어디죠? 여기 어딘데 다시 올라갔다 그 자리에 온 거니까 이거 요 레벨 여기서 쭉 올라올 때 요 레벨까지는 335 정도는 지키는 것 같은데 위로 잘 못 가고 있고요. 1년짜리 봐도 지금 340, 350인데요. 350까지는 좀 올라주는 거를 기대는 하고 있는데 글쎄요.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결국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되는데 삼성전자 한 달 동안 6만 원, 7만 원 안 됐던 게 이게 올라왔으니까 좋긴 한데 1년짜리로 보시면 그냥 이러고 있고요. 5년으로 봐도 지금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레벨이 이렇게 좀 중요한 레벨은 레벨인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고는 우리나라 주식이 좀 오르기 어렵다. 물론 2차 전지 주식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볼러타일하고 그 믿을 수가 좀 없고 그 다음에 자동차주들도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 반도체가 오르지 않으면 지수는 좀 오르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관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S&P 1년짜리 보시면 와 이거는 코스피하고 너무 다르죠. 지금 이 레벨을 다 왔고 저번에 22년 이때하고 비교해도 여기를 지금 다 왔는데 우리 너무 많이 안 오르고 있죠. 근데 S&P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안정되게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S&P는 아무래도 정책금리 안정되면서 안정되게 가서 사실은 저는 미국 주식은 여기서 최소한 연말까지 요 레벨을 지켜주거나 4,550이나 이런 데를 지켜주거나 위로 가지 밑으로 뭐 다시 뭐 4,000을 간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느냐. 4,000을 혹시 간다 그래도 굉장히 스트롱하게 서포트 될 것 같고요. 뭐 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스테이 하거나 올라갈 때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한국이 오를지 내릴지는 진짜 반반인 것 같고요. 미국이 올라갈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 올라가지 않나. 그래서 한국 주식이 굉장히 취약하다. 취약하다는 뜻이 원래 나만 혼자 뭐 잘 안 되는 게 취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좀 취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나스닥으로 봐도 거의 같은데요. 나스닥으로 봐도 이게 지금 이 정도로 올라오고 있고 1년짜리로 보면 이 정도. 여기 딱 같은 레벨에 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걸려 있고 5년짜리로 봐도 이 정도.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거고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S&P 나스닥 이런 걸로 보면은 전 개인적으로는 결국 미국 주식의 관건은 지금 이자율이 높은 상태에서 사실 내년 5월부터 내린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을 때 잘할 수 있는 건 역시 생산성이고 생산성이 강한 면모를 보이는 빅테크들이 좋을 것이다. 오른다면 빅테크가 올라서 오르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좀 보시면 니케이 한번 볼까요? 니케이 완전 대박입니다. 니케이가 엄청 버티고 있고요. 이게 1년짜리 니케이거든요. 니케이 여기까지 다 올라왔고요. 5년짜리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니케이는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가 7,500 이럴 때요. 여기가 10년 전입니다. 8,000 잡아줘도 8,000이 3만 3천이 되면 몇 배 된 겁니까? 4배 된 거죠. 10년 만에. 그러니까 일본이 많이 살아나고 있다. 이게 뭐 제가 최근에 저번 주 내내 방송에도 나가고 여기저기서 맨날 원엔이 오를 거라고 주장한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이 진짜 살아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중국은 좀 대책이 없다. 중국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상해 종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짜리입니다. 5년짜리입니다. 최대로 본 겁니다. 진짜 대책이 없죠. 지난 한 달 동안도 이 정도 수준이고요. 거의 못 오르고 있죠. 중국은 당분간 대책이 없는데 어쨌든 엊그저께 시진핑이 뭐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그냥 돈 쏟아 부어가지고 부동산 좀 살리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집니다. 중국은 부동산을 살리지 못하면 뭐 다른 방법은 지금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뭐 공동부유니 이런 얘기 하던 게 약간 지금 물러나고 있는데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고 어쨌든 중국이 살아나면 우리 주식에는 뭐 좋으니까 일단 그쪽에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중국에서는 볼 거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환율 좀 보면 이거 달러원인데 이게 지금 하루짜리거든요. 하루짜리인가? 이게 좀 전에 나오고 이게 삐죽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금요일 아침에 그 연합인포맥스에서 아침 방송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오른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잘못 찍힌 거고 제가 7시에 방송하고 있었는데 딱 7시쯤 올라가지고 제가 원년 얘기하고 있는데 올라서 혹시 나 때문에 올랐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하여간 뭐 인풋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건 뭐 농담이고요. 보시면 한 달이 이 정도 되거든요. 여기 한 달 전에 여기까지 올라갔던 게 이게 불과 언제입니까? 11월 초에 1360까지 갔던 게 1290 밑으로 갔다 여기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세 달을 보면 이렇고요. 6달을 보면 이렇습니다. 1년을 보면 이렇고 5년치를 보면 이렇고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난리가 났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죠. 이거하고 주식을 비교해 보면 이게 5년짜리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주식으로. 지금 이게 그 작년에 제일 나쁠 때 주식 바닥이고 환율 제일 위고 달러 인덱스가 114가 있을 때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이만큼이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달러 인덱스보다 사실 더 많이 내려왔어요. 달러 인덱스가 한 10% 정도 움직였는데 요거는 한 12% 정도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아까 봤던 것 중에 우리 코스피 지수로 보면은 코스피 지수 5년짜리로 보시면요. 지금 잘 안 보이는 정도네요. 여기잖아요. 여기 제일 바닥. 여기서 올라온 건데 거의 올라온 게 없죠. 한 이 정도는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뭐 7%나 올라온 건, 이게 10 한 몇 프로 올라온 건데 지금 다른 데는 다 이 바닥에서 S&P나 이런 것들은 다 30% 40%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은 거의 못 오르고 원달러만 선방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와서 보니까 원옌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옌이 지금 이 정도에 있고요. 한 달로 보면은 지금 쭉 내려갔다가 855까지 갔다 이게 실제로 간 레벨인지 잘 모르겠는데 갔다가 지금 여기까지 갔다 여기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레벨이고요. 1년으로 보면 지금 이 레벨에 있는 거고요. 5년으로 보면 여기 있습니다. 최대로 보면 이 정도인데 어쨌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더 위로 올라갈 것 같고 타겟은 한 9.5 정도? 이 정도 레벨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될는지. 이 정도입니다. 제가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닌데 12월로 들어서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좀 안정될 것 같다. 많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오르는 쪽은 아무래도 위쪽일 것 같다. 움직이는 쪽은 아래쪽보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우리나라 주식이 얼마나 쫓아가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고 채권은 미국도 굉장히 스테이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자율이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우리나라 이자율은 아래쪽으로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환율은 원달러 저 쉽게 잘 안 빠질 것 같고요. 또 원도 약간 오르는 쪽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오늘 뭐 특별한 얘기 없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